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스케어 산업 다양한 이슈 속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DP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1956년 설립 이래 67년 동안 국내 백신 시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백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한국백신은 지난해 뉴바이오 플랜트 준공을 통해 CDMO 분야 사업 확장 등 글로벌 무대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회사가 가진 경쟁력과 2030 경영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하성배 대표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백신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한국 백신도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회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국백신은 1956년 창업한 회사로 국내 최초로 오랄 폴리오 백신을 시장에 공급하였습니다. 그 이후 1968년부터 의료기기를 생산하던 대하양행과의 합병을 통해 현재의 한국백신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현재 안산 공장으로 장소를 옮기고 다시 2006년에 당시 최신의 GMP 설비를 갖춘 백신 회사로 한 단계 도약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국내 최대 프리필드 시린지 충진 캐파를 가진 백신 회사 및 CMO 회사로 현재까지 성장하였습니다. 한국백신은 국내 제약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백신의 핵심 경쟁력과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저희 한국백신의 핵심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백신이라는 제품이 주로 소아 영역에서 접종되었고 또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소아 백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소아 청소년 영역 및 영유아 영역에서의 인지도와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회사입니다. 이러한 저희만의 강점을 살려 국내외 여러 제약회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영역에서의 제품 판매나 유통을 지금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점은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 저희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백신이나 의료기기만이 아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특히 위수탁 생산 및 시험 그리고 코마케팅 같은 부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항상 고객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저희의 목적과 동일시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항상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강점은 모두 한 영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쌓여온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특성상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로서 이익보다는 모든 일에 가능하면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회사가 유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한국 백신이 주력으로 개발하거나 유통하고 있는 주요 백신 제품들은 무엇일까요? 또 앞으로 기대할 만한 신제품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국 백신은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과 일회용 주사기와 같은 의료 소모품을 주력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경피용 BCG 백신 등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대형 제약사와의 협업을 통해 소아 청소년과 영역에서 폐렴구균 백신, 세포배양 일본 내염 백신 및 수두 백신 등을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제품 파이프라인 확장에 대한 연구 계획 등 로드맵에 대한 생각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는 한 3, 4개 정도의 기존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백신들의 자국화와 글로벌 입찰 시장을 목표로 국내외 다수의 기업과 기술 협약 및 공동 개발 등의 협력 관계를 맺고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단 백신 개발의 특성상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전까지 개발해보지 않았던 기술 위주의 백신이다 보니 실제 상용화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자금이 투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 시장과 기술, 그리고 소비자들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또 한국 백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저 개인이 보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은 백신에 있어서 몇 가지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선은 기술의 도입 속도입니다. 기존까지 백신 산업은 모든 제약 산업에서 가장 보수적인 영역에 속하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기술만을 가지고 백신이 생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인류는
백신의 개발 속도라는 것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접종한 mRNA 백신 같은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 기술은 기존에도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된 기술이었으나 저 같은 백신을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백신에 이 기술이 도입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mRNA 백신의 도입으로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아직까지도 mRNA 기술은 향후 팬데믹에 있어서 매우 뜨거운 감자인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계는 새로운 백신의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그리고 조금 더 우수한 백신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국가 역할의 변화입니다. 기존까지 백신의 개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해서 혹은 유행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이유로 실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백신 개발 가능 국가의 정부에서는 산업계 혹은 일부 재단이나 국제기구의 일로만 바라보던 부분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백신 자급화 과제 정도로만 백신의 개발을 지원하였고 이마저도 초기 연구나 임상 이전의 비용 지원에 그치는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적은 흩뿌리기식 투자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로 각국 정부와 규제기관은 팬데믹이라는 자연재해에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하여 깨달았고 이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큰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우리 정부도 과거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개발이 가능한 규모의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마 다음 팬데믹에는 코로나19보다는 조금 더 준비된 상황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분별한 정보의 양산에 따른 백신 접종률의 하락입니다. 기존까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혹은 백신 생산 및 유통자가 백신의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여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자칭 그리고 타칭 전문가라고 부르던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나름 과학적 혹은 비과학적 논리를 통해서 백신의 원리와 이상 반응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면서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부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의 구분이 어려워졌고 사실과 틀린 정보들로 인하여 백신 접종에 불필요한 공포감이 조성되고 백신 포비아 현상이 나타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전체적인 백신 접종률이 하락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백신은 몸 안에 비병원성 항원을 투여하여 몸이 실제 병원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 항체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기억을 만들어주어 실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의약품입니다. 다시 말해 백신을 접종하시더라도 병원성 물질의 감염을 막지는 못하며 병원성 물질이 몸 안에 증식하여 실제 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 때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무수한 많은 정보들을 접하였고 그렇지만 실제 감염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백신 무용론이 나타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신은 병에 걸려 아프지 않기 위해 맞아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하고 코로나 감염되셨다고 다른 백신도 접종하지 않으면 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 및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 만성질환자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백신의 접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한국백신은 지난해 뉴바이오플랜트 준공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완제 생산 전문, 위탁 개발 생산, CDMO 기업으로 입지 확장을 노리고 계십니다. 올해 상반기 본격적으로 가동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가동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모든 장치 설비의 퀄리피케이션이 끝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용에 대한 사정 승인을 받기 위해 고객사 제품의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배치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면 허가를 받고 실가동에 들어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강화된 NX1 가이드라인에 맞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갖춘 라인에서 위수탁 생산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내년 안에 저희 세포배양 백신의 생산이 가능한 원액 생산실과 파일럿 생산 시설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이후부터는 실제 바이오 의약품 전문 CDMO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 백신의 생산 캐파와 최근 수출 실적 등 매출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충진 시스템의 경우 프리필드 시린지와 바이알 두 타입이 있습니다. 프리필드 시린지의 경우 이론으로는 30만 정도지만 실생산 캐파로는 20만 개 충진 및 포장이 가능합니다. 바이알의 경우 두 개 라인 합쳐서 약 25만 개의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결 건조는 제외고요. 이는 프리필드 시린지의 경우 국내 최대 캐파입니다. 수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자체 원액이 없다 보니 바이오 의약품 영역에서의 수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단 의료기기의 경우 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몽고, 베트남 등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네, 뉴 바이오 플랜트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 도약을 선언하시는 등 궁극적으로 글로벌 진출을 노리고 있으십니다. 향후 투자 전략과 이와 관련해 회사의 성과가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필앤피니쉬 전문 회사가 아닌 원액부터 생산이 가능한 회사로의 변화에 있습니다. 원액 생산실은 새로 지은 뉴 바이오 플랜트에 들어오게 될 예정이고요. 이러한 확장을 통한 신규 제품의 개발은 단지 국내 시장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시작을 하였으며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성공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서 여러 회사와 기관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한국백신은 아직 첫 발을 내딛은 상황이기 때문에 드러난 성과는 없지만 그 첫 발을 내딛기까지 이미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저희 한국백신이 쌓아온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백신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회사의 노력 외에도 제도와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텐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 백신 기업의 지원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지원 대상을 구분 지어야 지원의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먼저 기존에 이미 백신을 생산해 판매하던 저희나 녹십자 혹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기존 백신 업체가 한 축이 될 것이고요. 다른 한 축은 신규 기술 등으로 새롭게 백신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벤처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케미칼 회사에서 백신을 도전하시는 다른 회사 같은 분들도 기존의 저희와 같은 기존 업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겠죠. 기존 백신 업체의 경우 아무래도 백신 시장의 특성이나 글로벌 동향 그리고 개발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정책적 지원 방향이 자금적인 부분이나 세제 혜택 혹은 향후 구입에 대한 가격 등에 좀 더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백신 개발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다 보니 다른 허가적인 부분이나 생산적인 부분보다는 이러한 자금적인 부분이 실제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 신규 벤처 회사의 경우 자금에 대한 부분이 물론 중요하겠죠. 세상에 돈이 안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실제 개발에 들어간 이후 이를 허가까지 끌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과 허가 과정상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회사에도 백신을 개발하시는 벤처 회사에서 임상용 제품을 위탁 생산하러 오시는 고객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일부 고객분들은 어떠한 제품의 허가도 한 번도 진행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될지에 대한 전혀 아이디어가 없어져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모든 백신 회사의 경우 더 이상은 국내 시장만을 타겟으로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글로벌 임상이나 해외 인허가 및 국제 조달 등을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식약처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펀드의 지원 혹은 매칭 등을 통해 단지 기술 라이센스 아웃만이 아닌 실제 제품의 개발을 통해 제품화가 되어 백신 자급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창업자이신 하창하 회장님에 이어 2세 경영자로 활동 중이십니다. 한국백신 역시 새로운 설립 70년을 넘어 100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일 텐데요. 마지막으로 한국백신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하창하 회장님은 국민에게 안전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시는 일념으로 회사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경영 기조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글로벌 경쟁력도 갖추어야 생존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자체 백신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미국 및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위수탁 생산 능력을 확보해서 그리고 또 세계 시장으로 수출이 가능한 의료기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국민만이 아닌 인류에게 안전한 의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DP 초대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